가게를 상상해보세요. 긴 통로와 진열 선반에 각종 상품들이 가득한 넓은 공간이고 누구나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점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한 남자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윈필드 울워스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점의 개념을 발명했습니다. 사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그가 직장생활 초기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그는 5센트 상점으로 거대한 기업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씩이었죠. 이 미래의 백만장자는 1852년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장 소유주였고 거기서 그와 남동생 찰스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매일 학교 등교 전 프랭크는 우유를 짰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엔 감자를 수확했죠. 형제는 시간이 좀 나면 조셉 보나파르트에 버려진 집 주변에서 놀곤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형이자 스페인 정국왕이었던 그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의 오래된 저택은 프랭크가 황제가 되는 꿈을 꾸었던 장소였죠. 프랭크가 즐겼던 놀이는 장사였습니다. 그는 찰스와 흥정놀이 하는 걸 좋아했지만 모든 판매원들이 그의 롤모델은 아니었죠. 어느 한 해 형제는 엄마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약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주머니 속에 50센트를 넣고 인근 워터타운에 가서 뭔가 예쁜 것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스카프를 사러 가게에 들어가자 점원들은 그들이 잔돈으로 물건값을 내려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괜찮은 선물을 살 수 있을 만큼 저축을 하거든 1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옆 가게에서 비슷한 물건을 샀어요. 그날 프랭크는 찰스에게 모든 사람들이 50센트로 하나뿐이 아니라 5개나 그 이상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든 상관없이 모든 손님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죠. 그는 평생 몽상가였습니다. 그의 선생님들도 그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랭크는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곧 그가 농장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너무 약해서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야간학교 회계 강좌 학비를 도왔습니다. 프랭크는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워터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는 가난한 가정의 시골 사람에 불과했고 이미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던 대부분의 그부들에게 확실히 상대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일념으로 버텨냈습니다. 워터타운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873년 그의 아버지는 마침내 그가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프랭크는 6개월의 정착 시간과 3개월치 생활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한 가족 친구가 그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고 한 달간의 훈련 후에 울어스는 옥스버리 앤 무어 포목점에 첫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화려한 그곳에서 직업을 얻는다는 건 21살의 젊은이에겐 큰 성공이었죠. 그는 사실상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적합한 후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점은 도시에서 최고였고 잘 차려입은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았죠. 프랭크는 양복도 없었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회의에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옥스버리는 그를 너무 경험이 없고 미숙하다고 생각했지만 프랭크에게는 다행히도 그를 뽑은 파트너가 있었어요. 윌리엄 무어는 프랭크의 과감한 행동을 보고 그에게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프랭크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음식과 잠잘 곳을 요청했는데요. 회사는 또한 그 기간이 지나면 매주 $3.50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상점들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상품은 캐비넷 뒤에 숨겨져 있었고 가격표가 없어서 손님들은 가격을 물을 수밖에 없었죠. 직원들은 가격을 알려주고 요청을 받아 물건을 꺼내주었어요. 대개는 고객에 따라 원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랭크는 고객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프랭크는 서툴고 불안했어요. 계속 이상한 질문을 했고 고용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창고로 보내버렸습니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창고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물건을 풀고 검사하는 거였어요. 그를 고용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을 때쯤 무어는 프랭크의 숨은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는 상점 앞 진열대 디스플레이를 정말 잘했죠. 그는 빨간 천으로 테이블을 덮어서 상품을 돋보이게 했고 그 위에 물건 가격이 표시된 예쁜 상표를 얹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제대로 진열만 잘해 놓으면 점원들 없이도 물건이 저절로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커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는 돈도 더 많이 버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죠. 이 회사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상사는 소매업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고객 서비스에는 매우 무능했는데 이건 그 회사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었죠. 회사가 그의 급여를 삭감했을 때 프랭크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병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는 법이죠. 그의 가족은 그를 위해 간호사 제니를 고용했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그가 다시 건강해지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왔어요. 1877년 그 상점은 팔리지 않은 재고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업체들이 정해진 낮은 가격의 재고를 판매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었죠. 프랭크는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상품은 5센트라는 표시와 함께 멋지게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이었고 마술처럼 그날 영업이 끝날 때쯤엔 모든 물건이 팔렸어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 마음에 든 그는 이런 특이 사업에 자금을 댈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돈이 없었고 그의 삼촌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프랭크를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은 그를 거의 한번 해고할 뻔했던 무어였습니다. 그에게 $300 상당의 물건을 대주고 행운을 빌어줬죠. 첫 번째 울워스의 위대한 5센트 가게는 1879년 2월 뉴욕 우티카에 문을 열었습니다. 프랭크가 판매한 첫 번째 상품은 소방용 삽이었어요. 몇 주간의 성공 후에 고객들의 인파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순간 포기했을 테지만 프랭크는 안 그랬죠. 그는 상점이 실패하기 시작한 이유가 판매 전략이 아니라 장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뒷골목에서 첫 번째 가게를 열었는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곳의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해 6월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 만에 공급 물량의 30% 이상이 팔려서 $130 가까이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1000개가 넘는 울워스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프랭크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출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상사 무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었어요. 또한 남동생과 계속 함께 일해왔는데 그는 상점 매니저에서 회사의 회장까지 되었죠. 울워스 상점이 생기고 난 후 5센트, 10센트 가게들이 유행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느끼도록 했죠. 프랭크 울워스는 모든 사람들이 5센트나 10센트의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건값이 싸긴 했지만 그의 서비스는 항상 최고였어요. 그의 직원들이 손님을 방해하거나 지루하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손님들이 마음껏 둘러보도록 했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프랭크는 항상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0살이 되기 전 그는 또 다른 업적을 남기는데 초고층 건물을 지었죠. 브로드웨이에 있는 울워스 빌딩은 191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60층이었고 거의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 건물을 짓는데 당시 13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자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다른 성공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쇼핑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